어디까지 들었어? 저 지청하기 전에. 아, 저 들어야 되잖아. 앞에 거 내용 알아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시험 학교에서 어디까지 나왔다고? 저 이제 다음 내일이 상대 연령 전? 네. 상대 연령 전까지 나왔어? 그 완전 중간부 그 지칭 암상의 안내비? 시상 법칙? 네, 법칙 시상 법칙 했어? 다 내과지 하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진도 다 나가고 하시고. 아 그래? 와 진짜 근데 양이 너무 많아. 네, 학교생도 그래서 기말 때 범위 좀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까지만 나가는 거면 기말 양은 이것보다 더 많거든? 그래서 네. 어떻게 하시는지 기말 양 줄이실 거예요. 다 안 하겠다고. 아 진짜 이거는 우리 작년에 거의 1학기 중간기말 합치는 내용을 지금 우리 중간 동안 하는 거라서 진짜 진도 나가기도 너무 빡세고 우리도 한 번에 2단원씩 나가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해볼게. 근데 여기는 내가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단원은 진짜 그냥 암기밖에 없어. 진짜 쉬워. 그래서 1단원은 사실 그래프 해석 능력이 많이 필요했거든? 네. 근데 이 단원은 진짜 암기밖에 없어서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외워야 돼.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줘야 돼. 일단 그렇게 퇴저감. 퇴저감은 퇴적물이 다 들어지고 퇴적물이 들어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래요. 퇴적감에는 뭐 화석, 퇴적 구조가 나타난대. 그래서 이제 퇴적감의 종류들을 외울 거야. 퇴적물은 이제 왼쪽 읽어보면은 지표의 암석이 풍화침식 작용을 받아 생긴 쇠설물,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던 물질, 생물의 유해 등으로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여기 뭐가 있는지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 녹아있던 물질, 생물의 유해 이렇게 세 가지가 퇴적물이야. 근데 이제 나올 거야 하나씩 자세하게. 저 영상에서도 퇴적물 자체는 이렇게 계속 지층이 층층이 쌓이는 거거든. 근데 얘는 어디서 잘 나타나지? 육지나 바다 중에? 안 맞나? 바다. 네. 무조건 이렇게 물 속에서만 생겨 퇴적물. 이거 기억해. 물 속에서. 왜냐면 육지로 퇴적물이 쌓이면 풍화침식 때문에 깎여서 사라져. 우리 눈에는 그 깎이는 게 잘 안 보이겠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항상 쌓이고 퇴적물이 생기는 과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다짐작용, 고결작용.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네. 속성작용은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져서 퇴적암이 생성되기까지 전체 과정을 그냥 속성작용이라 하는 거고 이 속성작용에 다짐이랑 고결이 있는 거. 속성작용 중에 다짐작용 고결작용 이렇게 있는데 퇴적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퇴적물이 각각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다짐작용은 이 퇴적물을 이렇게 다 뭉쳐주는 거야. 우리 모래성 잡을 때 그 물 묻은 손으로 모래를 뭉치는 것처럼 그냥 뭉치는 거. 그래서 여기 특징은 부피가 작아지고 너무 당연한 거 같네. 외울 것도 없어. 밀도가 커지고 그다음에 공극이라는 말이 있어. 이게 중요해. 공극이 작아진다. 공극은 뭐냐면 퇴적물들 사이의 거리를 말해. 퇴적물들 사이의 뭐 간격, 거리, 요거를 말해. 다짐작용에서는 공극이 작아진다. 요것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뭉치기만 한다고 해서 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네. 걔네들은 그냥 밟으면 부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고결작용은 뭐냐면 이 뭉치긴 해도 요 사이사이에 엄청 미세한 간격이 있을 거야. 여기를 이제 시멘트로 해주는 거야. 진짜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교결작용. 그래서 이렇게 교결작용을 하는 이 물질을 교결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사이를 완전 풀 묻힌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을 교결물질이라고 하고 그 애들로는 석회질, 규질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얘는 벽돌을 쌓는 거, 얘는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거. 그래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속성 작용을 통해서 퇴적암이라는 그런 암석이 생기는 겁니다. 둘을 합쳐서 속성작용. 얘네 쭉쭉 읽어보면은 다짐작용은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위에 쌓인 퇴적물을 무게에 눌려서 간격이 좁아지는 거야. 이 간격이 공극이라고 했었지.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 퇴적물 내에 공극이 감소하고 여기 적혀있지. 물이 빠져나가며 퇴적물의 밀도가 증가한다.
공극 여기 밑에 있어. 왼쪽 하단에. 그다음 교결작용은 물속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철. 이 산화철이라는 것도 이 계절에서 추가되거든. 이런 거 특히 더 기억을 해주고, 얘네들이 퇴적물 사이에 침전되어 퇴적물 입자 사이를 메워 서로 붙게 하는 현상.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퇴적 작용이 생겼다가 다져지고 그다음에 교결 작용까지 일어나서 단단해져서 이게 이제 암석이 되는 거야. 생성 과정 왼쪽 그냥 이거 읽어보면 돼. 별거 없어. 자, 그럼 이제 퇴적 안에 종류 세 가지가 있어. 이 왼쪽 상단에 우리 빗줄 쳤잖아. 풍화침식으로 생긴 거,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던 거, 생물의 유해. 이렇게 세 가지 퇴적물로 퇴적암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 기원에 따라서 퇴적암 이름을 다르게 부르거든. 자, 일단 퇴설성. 이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퇴적암. 그냥 뭐 암석이 쌓여가지고 생긴 거. 자, 근데 이게 다 외워야 돼. 다 외워. 그래서 암기가 많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다 어디서 들어봤잖아. 사실 중학교 때 다 하긴 했거든. 뭐 여감 이런 거. 그래서 퇴설성으로는 각각 다 외워줘야 돼. 퇴설성, 화학적, 그다음에 유기적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퇴설성은 기존의 암석이 풍화침식을 받아서 생성된 자갈, 모래, 점토 같은 퇴설성 퇴적물이나 화산 분출물 이렇게 두 개. 얘나 얘. 그러니까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래. 그래서 여기 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이나 여기 한번 적어줘. 퇴적암에 대해서 할 건데, 얘는 풍화침식으로 생기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풍화침식이랑 화산 퇴설물. 이건 지금 같이 처음 하니까 그냥 오늘 자세하게 하는 거고, 학교에서 안 하면 그냥 빼고 해도 상관없어. 네. 너가 알아서 잘 선택하면 돼. 풍화침식에는 일단은 요렇게 여감, 사암, 이암, 셰일이라는 게 있어. 여감, 사암, 지금 이암이라는 만도 없잖아. 근데 또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야. 알아둬야 돼. 이암, 셰일.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애들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 퇴적물의 이름도 알아야 돼. 여감이라는 애는 자갈이 모여가지고 암석이 된 거고, 퇴적된 거고, 그 다음에 사암이라는 애는 모래. 다 적혀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암은 점토. 셰일도 점토. 똑같은데 얘네들 차이는 뭐냐면, 점토가 다져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셰일은 이렇게 퇴적물 안에 줄무늬 모양의 그런 구조가 생겨. 줄무늬 없는 거는 이암, 있는 거는 셰일. 줄무늬 구조. 근데 여감이 자갈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서 보다시피 자갈, 모래, 점토 다 적혀있잖아. 제일 큰 게 자갈이고, 자갈부터 진흙까지 다 있어. 뭐 진흙이라고도 하고 점토라고도 해. 이것도 주의해줘야 돼. 문제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첫 개정된 거다 보니까 옛날 문제밖에 없어. 지금 새로 문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옛날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주고, 진흙이라고도 하고 점토라고도 해. 모래부터 뭐 점토까지 전부. 점토는 점토밖에 없어. 이암이랑 쟤랑 점토. 사람에는 자갈이 뭐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제일 큰 애를 기준으로 적은 거야. 사실 여감에는 자갈이 제일 크니까 자갈밖에 안 보이겠지. 보이는 게 자갈만 보이는데 조그맣게 모래랑 점토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지금 바로바로 보면서 외워주면 좋습니다. 자갈, 여감, 모래, 사암, 점토, 이암, 셰일이 있는데, 셰일은 이암에서 줄무늬 구조가 있는 애들을 따로 빼서 셰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풍화침식되면서 만들어지는 퇴적물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산재설물,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응축돼서 생기는 암석이 있어. 자, 요거 제일 유명한 거 은회암이겠지? 근데 은회암만 알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다른 것도 나오긴 한단 말이야. 우리 범위가 넓어가지고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은회암은 이제 화산재가 쌓인 거고, 화산재. 그 다음에 화산암괴라고 하는 게 있어. 얘는 화산재보다 조금 더 입자가 큰 거야. 근데 똑같아. 화산 폭발로 생기는 애인 건 똑같아. 얘로 만들어진 암석을 집괴암이라고.
동해양. 그래서 딱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외우면 해설사는 끝. 여기 그냥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얘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 침전되면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거. 얘가 이제 풍화침식이랑 화산세살물처럼 얘도 두 가지로 나뉘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철, 염분 물질 등등이 있대. 그럼 침전되면서 생기는 거랑 증발되는 걸 또 나눠서 생각해야 돼. 이것도 다른 애니까. 어디? 침전되면서 생기는 거랑 증발되는 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화학적 퇴적물이어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 다르게 구분을 하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침전이랑 뭐 증발. 그래서 얘는 화학적 퇴적물인데 증발암이라고도 부르기도 해. 침전으로 생기는 거는 석회암이랑 척트라는 게 있어. 여기 적혀 있어 얘도. 석회암은 탄산칼슘이 침전된 거야.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하죠? 탄산칼슘이 석회암인 거는. 탄산칼슘 물질들이 물 속에서 침전이 돼서 암석이 된 거야. 굳어져서. 그 다음에 척트는 규질 물질. 얘는 화학적 퇴적암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학식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규질 물질이 침전돼서 척트라는 애가 됩니다. 일단 이 석회암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석고라는 거랑 암염이 있는데 석고 여기 있지도 않잖아. 그래서 얘는 참고야 참고. 증발로는 석고랑 암염 이런 게 있어. 근데 석고는 똑같이 그냥 석고가 증발한 거고 얘는 화학식을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적어만 줄게. 다 있으니까.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석고가 나오면 증발이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암염은 너무 유명하죠? 염화나트륨 NaCl. 그래서 우리 소금, 이 암염이 그냥 다른 말로 소금이지.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화학적에서 석회암이랑 암염 이 정도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도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외우면 돼. 여기는 세 개밖에 없지만 뭐 석고랑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줘서 물이 침전되거나 증발하면서 생기는 퇴적암. 여기 적혀 있네요. 석고는 화학적 퇴적암에서 가끔씩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읽어보면은 쉐일은 쪼개짐. 점토로 이루어진 퇴적암의 일종이다. 이 암 중에서 층리를 따라 쪼개짐이 발달한 암석을 쉐일이라고 하네. 이 말을 그냥 줄무늬가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암이랑 쉐일 이 그림을 보면은 딱 차이가 보일 거야. 쉐일은 뭔가 줄무늬 모양이 있어. 그다음에 석회암과 척트 왼쪽 보면은 화학적 침전으로도 생길 수 있고 석회질이나 규질 생명체가 퇴적되어 생성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석회암이랑 척트가 매우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유기적 퇴적암 봐봐. 여기에 또 석회암 척트가 있어. 그럼 진짜 많이 나오겠지? 둘 다 겹치니까 어떤 석회암이 나오면서 얘는 화학적 퇴적암인지 유기적 퇴적암인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유기적 퇴적암에 또 석회암 척트가 있어.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은 뭐 그냥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 생각해도 돼. 생물과 관련된 거야. 생물이 죽어가지고 퇴적암이 되는 거. 그래서 총 여기도 3개가 있는데 석탄, 석회암, 척트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석탄, 석회암이 진짜 많이 나오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규질 물질. 규질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어. 규질 생물. 예를 들어 방사축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뭐 안 배우면 몰라 그래. 이런 애들이 죽어서 처체가 된대. 식물 뭐 살아있는 애랑 관련 있는 게 유기적 퇴적암인데 이 석회암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죠. 뭐 척추도 마찬가지지만 석회암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다 했어. 퇴적암 종류 3개밖에 없고 뭐 이거밖에 없어. 뭐 많지만 외울 수 있어. 그래서 읽어보면 유기적에도 뭐 식물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잖아. 육상식물, 석회질 생물체, 뭐 규질 생물체, 규조류라고 하는데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해서 퇴적물 종류, 퇴적암의 종류 이렇게 3가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크게 외울 게 딱 요거랑 요거 2개 있거든. 이 퇴적 구조를 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도 4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 자, 얘는 퇴적 구조 한번 읽어보면은 퇴적 장소와 퇴적 환경에 따라서 퇴적암에 나타내는 특징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거든. 오른쪽에 한번 층리와 층리면을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영상으로 했었지만 층리랑 층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층에 층층이 쌓이고 줄무늬처럼 계속 매 지층마다 새로운 애들이 쌓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단면에 봤을 때 줄무늬처럼 생겨서 층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을 층리면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요렇게 이 경계면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이런 걸 층리면 그 다음에 왼쪽에서 그냥 단면만 봤을 때 이 전체를 그냥 층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층리 한번 읽어보면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 색, 모양 등이 서로 다른 퇴적물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냥 줄무늬래. 수평으로 나란하게 형성된대. 오케이. 그럼 이제 외워야 될 거 딱 4개.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런 게 있거든. 이것도 지금 외우고 가자. 사층리부터 보면은 이렇게 실제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사실 이런 그냥 간단하게 생긴 이런 그림으로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물이나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환경에서 층리가 수평면에 기울어진 상태로 나타나는 퇴적 구조래. 예를 들어 뭐 사막 같은 게 있으면은 요 모래가 요 언덕을 사이로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모양을 사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딱 보면 구분이 돼. 왜냐면 넷이 다 너무 다르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사층이고 얘네의 특징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간격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지사하기 법칙 중에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있었어. 아래층이 무조건 위층보다 먼저 쌓인 거. 그게 조건이 뭐였어? 역전이 안 됐다면. 역전이 됐다는 게 뭐야? 위아래가 바뀐 거잖아. 위아래가 바뀌기도 한단 말이야. 지층은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얘로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만약에 그림에서 아래쪽이 뭔가 폭이 더 두껍게 측정이 됐다? 그럼 이 지층은 역전이 된 거야.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역전 판단하는. 이제 이런 그림만 보고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거거든. 그리고 얘는 또 하나 더. 물이나 바람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주로 생기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막. 아까 말했던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바다. 수심이 얕은 바다는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이렇게 바닥이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여기가 생기는데 사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물이나 바람의 방향을 찾아야 돼.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방향. 어디 쪽으로 흐르는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런 방향대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문자를 그려. 여기는 니은자네, 니은자. 그래서 항상 여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으면 이 모양에서 기역자 아니면 기역을 거꾸로 한 거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돼. 이런 역전된 거고 얘 아니면 이런 모양이어야 돼. 그 그림이 요런 그림이면 이런 니은자죠.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니은을 이제 좌우 반전한 거죠. 요런 모양 아니면 요런 모양으로 생겨야 돼. 근데 만약에 뭐 역전하면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때가 있어. 아니 다 비슷비슷해 보이
보이지만 완전 다르거든? 이 밑에가 폭이 더 넓고 위에가 좁아.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기역 모양이 나와. 기역에서 좌우가잖아. 이런 거 나오면 역전된 거니까 그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니은자 그리고 화살표 여기다 찍어주면 돼. 그럼 바람을 이렇게 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림에 실제 잘 안 보이거든? PPT, 아니, 이 화면으로는. 여기 문제집을 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그럼 이렇게 니은자 그리고 여기를 화살표를 찍어줘. 바람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오는 거지. 자세히 보면은 위쪽이 훨씬 더 폭이 넓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어. 실제 문제로 이따가 또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층리는 어디서 생기는지, 사막이나 수심 얕은 바다 요거 기억하고,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쪽이 항상 두껍고, 그래서 반대로 되면 역전된 거고, 그리고 바람 방향, 물이랑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부는지 요거를 기억하면 돼. 사층리에서는. 그 다음에 사층리 오른쪽에 보면 사층리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도 알 수 있는데 경사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퇴적물이 이동한 거다. 그래서 내가 항상 니은을 그려서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점인층리. 점인층리는 뭐냐면 호수 같은 데서 생기거든. 호수나 아니면 뭐 그거 저탕류. 이렇게 깊은 호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입자 크기가 다양한 돌을 갑자기 여기에 확 던진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입자가 큰 돌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작은 돌, 그 다음 작은 돌, 그리고 가장 작은 돌은 그냥 먼지처럼 이렇게 위에 둥 떠다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생겨. 갑자기 여러 입자의 그런 자갈들이 확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수직 낙하할 때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이런 모양을 점인층이라고 해. 얘는 너무 그냥 쉬워. 생긴 거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져. 그래서 그림 보면은 실제로 요 오른쪽에 요 그림 보면은 아래쪽은 이렇게 크고 위쪽은 작아지거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읽어보면은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 그래서 이 퇴적 환경 항상 환경을 기억해야 돼. 그럼 어디서 생기냐? 수심이 깊은 바다나 호수. 왜 수심이 깊은 데서 생기냐면 갑자기 여러 가지 입자가 확 떨어져야 돼. 천천히 떨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크기의 세설성 입자를 포함한 퇴적물이 저탕류 형태로 가라앉을 때 형성된다. 저탕류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 저탕류 오른쪽에 보면은 해저 지진 등으로 해저의 경사 지면에 불안정하게 퇴적된 물질이 대륙 사면을 타고 빠르게 아래로 이동하는 흐름. 그냥 이런 흐름을 저탕류라고 해. 그래서 항상 저탕류는 점인층 이렇게 세트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연암 환경 퇴적 지형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륙대라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가 이렇게 쌓여 있다가 갑자기 경사가 확 급해지면서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입자들이 갑자기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점인층이 생기는 거야. 이런 흐름을 그냥 저탕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생긴 거 이렇게 생겼고 수심이 깊은 바다나 호수에서 생기고 또 얘도 역전 판단할 수 있지. 역전 판단 가능. 전부 다 역전 판단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아래쪽이 작은 애들이 있으면 역전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연은 이건 쉬워. 물결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퇴적물 모양의 물결 모양의 자국이 생긴 퇴적 구조. 우리 어렸을 때 바다 같은 거 그리면은 애기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연은의 단면이야. 그래서 이건 위에서 찍은 거고 얘는 옆에서 잘라가지고 단면을 본 거거든. 위에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 바다 같은 데 갈 때 이 바다 모래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지? 이게 연은이거든. 옆에서 자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그래서 얘는 수심이 얕은 곳, 사막. 수심이 얕아야지 바닷물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모양이 생긴단 말이야. 사막도 마찬가지로 모래가 많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 너무 쉬워.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얘 역전된 거라고 판단을 하면 돼. 얘도 역전 판단 가능하고. 그다음 마지막 건열. 건열은 이제 좀 반대로 다 비슷비슷하게 다 물이 있었는데 얘는 물이 없어. 건조 기후지형. 얘는 사막에서 엄청 건조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진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생긴 게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옆에 단면을 보여줄 때가 있어. 근데 대부분 단면을 보여주고 위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땅이 갈라진 거 생각하면 돼.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갈라진 거 이런 식으로 생겼다. 얘도 마찬가지로 역전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위가 갈라지게 이렇게 앞머리처럼. 다 했어. 자, 그럼 이거 4개만 지금 외우면 돼. 퇴적 구조는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사층리는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바다. 지금 보면은 연은이랑 똑같아. 퇴적 환경이. 사층리나 연은이나.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수심이 깊은 바다, 호수, 저탕류 같은 곳. 연은은 수심이 얕은 곳과 사막, 사층리랑 똑같아. 퇴적 환경이. 건열은 건조한데.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밑에 이런 식으로. 실제 그림보다는 사실 이런 게 진짜 많아. 이런 그냥 간단하게 생긴 그림으로 꼭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폭이 넓은 데가 위쪽이고 사층리는 점이층리는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연은은 뾰족한 쪽이 위쪽. 우리가 바다 모양 옛날에 그렸을 때 그런 모양이 원래 모양이고 또 얘는 건열은 위에 쭉쭉 갈라진 거.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뭐 대칭연은 비대칭연은 있는데 이거는 또 이 계정에서 추가된 거야. 나도 처음 보는데 얘는 보면은 대칭연은 바다에서 생기는 거래. 그래서 양쪽에서 전부 다 여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비대칭 여는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사막이나 강에서 나타나는데 근데 이거는 천체 교과서에서만 하는 거라서 몰라도 돼요. 천체 교과서야 혹시? 모르지 교과서 출판자. 대부분 다 안 써가지고 천재는. 알 수 있어 지금? 우리 이제 스스로 교과서 출판사도 알아야 되고 이 완자에서 뭐 어디 교과서에만 나와요 이런 워딩이 되게 많거든? 우리는 빼고 할 수 있어야 돼. 아니지? 네. 그러면 안 해도 돼. 끝. 자 그러면 이 마지막 2페이지만 하면 이제 진도 끝.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퇴적물은 계속 층층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퇴적물, 두 번째 퇴적물, 세 번째 퇴적물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이 시기에는 호수였을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고 이 시기에는 그냥 얕은 바다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또 계속 얕은 바다였겠네. 그럼 추측할 수 있지. 만약에 가에서 뭐 건열이 나타나.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보기가. 뭐 다지역 때는 호수였는데 가지역 때 이제 사막으로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지층에 따라서 이제 그때 퇴적 환경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역전 여부 파악해 보면은 가나도 한번 봐봐. 가는 어때? 지금 아래쪽이 더 두꺼운 거 보여? 밑에가? 그러니까 얘 역전됐네. 나도 지금 모양이 이렇게 우스무스 모양으로 바뀌었지? 역전됐네. 다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돌멩이 큰 게 위쪽에 있어. 얘도 역전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역전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오른쪽 뭐 읽어보면 되고 왼쪽에 이것도 천재로 나오는데 그럼 빼도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 실제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퇴적 환경 사실 얘도 별거 없거든? 보면은 얘도 빼도 돼. 어? 빼도 돼. 뭐? 그 프린트에 퇴적 환경 없어요. 아 그래? 그래? 여기까지 안 나가는 건가? 뭐지? 여기까지 퇴적물인데 안 나왔으면은 아닌 거지 시험 범위가? 네. 아, 그러면 여기는 일단 하지 말자. 여기만 다음 기말 때 나오려나?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자 잠깐. 그럼 이제 우리 서윤이 진도 다 나갔으니까 네. 완자랑 기출 비치기까지 높은 거 이제 해야 돼. 이제 네. 지구 너무 후순이야 지금. 이제 우리 나머지